안녕하세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현재 아쉬운 모습들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1만 1,900달러라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이래로 쭉쭉 가다 보면은 12만 달러도 눈앞에 코앞에 다가온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감들이 시장을 덮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단 한마디에 10만 8천 달러까지 급락을 하고 현재는 10만 7천, 10만 6,700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소폭 반등 중인데요. 현재 녹화 시간은 이제 오전 9시 10분인데 이 반등이 펀딩비로 인한 이제 일시적인 반등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잘 가던 시장 상황에 현재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 하나가 전 세계 이 크립토 마켓을 뒤흔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이 6월 1일부터 곧장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한다. 이 한 문장이 비트코인을 폭락시킨 거죠. 이 문제는 이것이 관세 전쟁의 재점화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이 관세 전쟁이 암호화폐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이는 리스크 자산인 이 암호화폐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거시경제적 불확실성 앞에서 포지션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트럼프의 발언 이후에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현재 하락하고 있는 이것도 바로 이런 이유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선을 돌파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건데 이 5월 21일 사상 처음 11만 달러를 넘어선 비트코인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 12만 달러 돌파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격한 반전은 시장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댄 크립토 트레이드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일정 가격 내에서 움직이던 시장이 급격히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현재 이 얼마나 정치적 변수에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글로벌 시장은 이런 불확실성을 절대 달가워하지 않고 이는 곧 투자자들의 심리 위축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상황에서 더욱 흥미로운 건 이 가상화폐 분석가 이 포세이돈의 분석인데요. 현재 가격 위쪽에는 특별한 저항이 없다라며 상황만 잘 풀리면 쉽게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상황만 잘 풀리면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말을 그 누가 못할까요? 하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 좀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비트코인의 기술적 구조가 여전히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락장이 시작됐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는데 좀 어렵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비트코인만 타격받은 게 아니죠. 지금 비트코인은 10만 7,365달러대 전날 대비 3.97% 하락했고 이더리움은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4.70% 하락했습니다. XRP는 4.89%, 솔라나가 2.89%, 도지코인 7%, 그리고 에이다가 7% 등등 메이저 알트코인들 대부분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피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두 자릿수대 하락, 12%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발언이 자신의 이름을 딴 이 밈코인 가장 크게 하락시킨 겁니다. 이 밈코인 시장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무튼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 같은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또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큰 그림이 있는데 바로 이 리플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 사이의 긴장 고조입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하나의 코인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미국 암호화폐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관세 전쟁에만 주목하는 동안 진짜 위험은 다른 곳에서 자라나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 브래드 갈링 하우스와 신시아 루미스의 경우는 원래 약속되었던 미팅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일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이 미팅이 취소된 게 뭔 일이냐? 이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일정 조정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5월 19일에 예정이 되었던 이 미팅이 취소되고 아직 재조율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루미스 의원은 디지털 자산 상임소위원회
위원회 위원장이고 친크립토적인 이 와이오밍주 상원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 갈링하우스는 소셜 미디어 발언 또한 상당히 강경하게 했는데 가장 친크립토적인 주의 상원 의원이자 디지털 자산의 앞장서온 분으로서 모든 크립토를 위한 리더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 결정을 재고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발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이 갈링하우스가 루미스 의원에게 온라인 또는 향후 행사에서 공개 대화를 제안했다라는 점인데 기존의 은밀한 로비 방식 버리고 투명한 공개 논의를 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리플이 현재 스테이블 코인 및 시장 구조에 대한 합리적 친크립토 법안을 촉진하기 위해 이 워싱턴을 방문 중이라는 배경을 고려하면 이 제안의 무게감이 더욱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루미스 의원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갈링하우스의 공개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죠. 대신에 이 루미스 의원은 다음 주 열릴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에 참석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선택적 참여는 업계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선별적 접근일까요? 이 XRP 지지 성향의 법률가 빌 모건의 경우는 이 빌 모건의 비판은 더욱 날카롭습니다. 최근 이 XRP 레저 위에서 몇몇 발행자들이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는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 이 루미스 상원 의원은 비트코인 피자데이를 기념하며 자신의 만화 캐릭터가 피자를 먹는 이미지를 올린 것이 유일한 업적이다라고 이렇게 비꼬는 이제 발언을 한 겁니다. 비트코인의 이 편향성을 지적하는 발언이고 루미스 의원이 XRP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동시에 제기를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정치권의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이 모든 암호화폐를 동등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특정 코인에 대한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앞으로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정치적 역학관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요. SEC 내부의 갈등은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9일 SEC 커미셔너 캐롤라인 A 크레인쇼가 이 리플랩스와 SEC 간의 합의안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 합의안은 리플에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되 그중 7,500만 달러는 에스크로 자금 환급으로 대체하고 XRP 판매 금지 명령을 철회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크레인쇼 위원의 반대 논리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데 이런 합의는 지지할 수 없다라며 사실에 대한 법의 명확하고 정직한 적용을 훼손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번 합의가 SEC의 디지털 자산 집행 전략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경고했죠. 이는 단순히 리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크레인쇼 위원이 지적한 세 가지 주요 우려 사항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사법 권한의 약화이고 둘째는 규제 공백의 발생, 세 번째는 투자자에 대한 위험 증가인데요. 특히나 이번 합의는 민사 벌금과 금지 명령 모두를 약화시키며 법적 명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플이 XRP를 다시 판매할 여지를 열어둘 수 있다라는 경고는 이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SEC 내부의 분열은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져다 주는데요. 이 한편으로는 리플과의 합의를 통해 이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이런 합의가 규제 당국의 권위를 훼손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양면적 상황을 어떻게 우리 해석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건 시장의 심리적 측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급락과 리플의 정치적 갈등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인데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정치적, 규제적 요인들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시장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이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하려면 10만 7천 달러 선 방어가 중요하다 라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10만 7천 달러가 무너지고 있는데요. 이 지지선이 깨지면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서 이 심리적 패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현재와 같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기술적 지지선이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이 포세이돈의 분석처럼 현재 가격 위쪽에는 특별한 저항이 없다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관세 전쟁 우려가 해소되고 리플 이슈가 정리되면 비트코인이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정치적 변수들이 언제 해결될지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점인데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건 섣부른 판단입니다. 관세 전쟁과 리플 이슈 모두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EU 관세 위협은 6월 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고 리플과 미국 정부 간의 갈등도 장기화될 조짐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이들은 이 개인 투자자들보다 정치적 리스크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 글로벌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가 커지고 이는 리스크 자산인 암호화폐에서 안전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을 촉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시 경제적 흐름을 무시하고 투자하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이 변화하는 성격도 인정해야 하는데요. 과거 비트코인이 전통 금융시장과 상관관계가 낮았던 시절과는 달리 현재는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과의 연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동시에 시장의 리스크가 암호화폐로 전이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리플 이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굉장히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우리 아무리 기술적으로 우수한 프로젝트라도 이 정치적, 규제적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 갈링하우스가 이 워싱턴에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도 이런 현실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는 기술적 혁신만큼이나 정치적 네트워킹이 중요해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취해야 할 전략은 무엇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분산 투자를 통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특정 코인이나 이 특정 카테고리에 집중하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 일정과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단기적 변동성에 휘둘리지 말고 장기적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현물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크게 사실 이 정도 변동성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100%의 확신을 가지고 계시지만 선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또 다르죠. 선물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수익을 보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시장에서 퇴악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리스크 관리는 기계적으로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다음 몇 가지 핵심 수치를 기억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비트코인이 11만 1,900달러에서 이제 10만 7천 달러까지 좀 하락을 했다. 두 번째로는 트럼프가 제안한 EU에 대한 관세율이 50%다. 세 번째로 리플이 SEC와 합의한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 규모. 네 번째로는 그중 에스크로 환급으로 대체되는 7,500만 달러와 이 다섯 번째로는 루미스 의원과 미팅이 취소된 5월 19일이라는 이 날짜입니다. 이러한 숫자들이 보여주는 건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단순한 투기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계속해서 메시지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결정과 규제 정책, 국제 관계가 모두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시장이 된 겁니다. 이는 기회이자 동시에 위험인데요. 이 더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지만 그만큼 다양한 수익 기회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은 특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겁니다. 6월 1일 트럼프의 EU 관세 시행 여부, 그리고 트럼프 2025 컨퍼런스에서의 루미스 의원의 발언, 그리고 리플과 SEC 간 합의안의 최종 승인 여부까지 이 모든 이벤트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향후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들입니다. 이 투자자들은 이런 일정들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포지션을 조정해야 합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기술적 혁신과 이 정치적 현실이 만나는 지점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게임이다라고 말이죠. 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리플의 워싱턴 로비전, 그리고 SEC 내부의 갈등까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